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DB증권 안회수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연구원님, 구독자님들이랑 첫 인사 나누시는 거니까요. 소개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DB증권에서 지금 2차 전지와 철강금속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안회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이 2차 전지 섹터 들여다보시는 분들 비중이 제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구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DB증권에 계시는데 이전 회사에서도 2차 전지 연구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네, 제가 23년 5월쯤부터 이제 2차 전지 섹터를 담당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하, 시점을 들으니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맞아요. 주가는 급등하는데 약간 실적에 대한 이제 걱정이 시작되면서 이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여 흐른 시점인데 네. 오늘 사실 시장 분위기가 장초는 다른 쪽을 그렇게 튀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 소재 쪽이 또 엄청 좋아요.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요새 보시면? 지금 사실 엄청 실적이나 시장 업황이 돌아선다 이런 게 엄청 관찰이 명확하게 되는 건 아니라서 또 이제 변동성이 또 너무 클까봐 또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안혜수 연구원님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또 큰 변동으로 가져와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어요. 저도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일단 현재 주가를 그러면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건지, 이제 바닥 다지고 진짜 올라가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섹터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에 이제 악재가 많이 나왔잖아요. 미국 전기차 소비자 보조금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반기 실적 또 나빠지겠구나 이런 것들도 시장이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상반기까지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호재가 기대될 때마다 오히려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호재로 여겨졌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를 점검을 해보면 이제 미국의 IRA 수정 법안이라고도 하죠. OBBBA 법안에서 중국산 소재 규제를 이제 조금 더 강화하고 또 그거를 이제 ESS로 규제를 확대하겠다라는 뉴스가 좀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7, 8월에는 이 ESS라는 새로운 전방 산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10월이죠. 10월에 또 뭐 특별히 좋은 뉴스가 추가된 건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순환매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순환매도 있었던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데이터를 좀 들여다보니까 최근에 드는 생각이 2026년에는 이제 가동률이 조금 회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현금 흐름 측면에서 기업들이 좀 숨통이 그래도 트이는 구간이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테슬라 아시아 판매와 유럽의 전기차 시장 성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도 신규 모델 뭐 주니퍼 Y나 아니면 3 플러스 같은 거 이제 신규 출시하면서 뭐 엔솔이나 LNF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사실 중국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 외 아시아에서도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YOY로 60%에서 10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이제 비중국 아시아 시장이 거의 미국 사이즈 200만 대까지 클 거라고 이제 매우 그렇게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인도에서만 이제 이제 중국 플러스 이제 비중국 아시아에서 성장하는 것도 국내 기업들이 수혜 가능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국 아시아 말씀을
있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사실 기저효과로 성장률이 30% 가까이 지금 쭉 유지 중이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영국과 독일 같은 주요국 보조금도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 탄소 배출 규제도 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이 성장률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비록 국내 배터리 점유율이 낮긴 하지만 일단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률을 유지하면 그래도 이제 가동률은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미국은 소비자 보조금 폐지가 됐지만 전기차는 역성장만 면하고 ESS는 램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가동률이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동률 상승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금 어쨌든 중국 제외하고도 비중국 아시아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어쨌든 성장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배터리 이제 연계돼서 볼 수 있는 이 전기차의 성장세 봤을 때 그러면 이 캐즘이 완전히 깨지는 구간? 그래도 조금은 고개를 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캐즘이 깨진다. 캐즘을 그러니까 벗어난다? 벗어난다. 왜냐하면 이제 네네네. 미국도 역성장 소폭의 상승일지라도 그래도 네네네. 소폭 상승을 하고 그리고 중국 쪽은 뭐 워낙 네, 잘 하고 맞습니다. 있고 비중국 아시아도 플러스 유럽 그러면 전 대륙이 나쁘지 않은 구간으로 진입을 음. 한다라면 이거 네. 이제 캐즘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이제 캐즘 관련돼서 얘기를 약간 가끔 나누면 네. 근데 일단 유럽은 확실히 성장률이 나와서 캐즘을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그림인 듯하고 근데 미국이랑 비중국 아시아는 뭐 캐즘을 얘기하기도 전에 그냥 아직 너무 초기 시장이 아닐까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이제야 진짜 이제 시작이니까 뭐 기대는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우리 2차 전지 섹터의 이 주가 어느 시점에 와 있나 이런 부분을 처음으로 점검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종목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저희 오늘 녹화 날짜가 10월 17일이거든요. 10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4% 가까운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LG엔솔 이 실적 때문에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상의 실적을 내놓으면서 물론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잘 나왔으니까요. 투자자분들도 참 좋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해 주셨던 그 상반기에 그 호재 요인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선수요? 이게 3분기까지 조금 더 연장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 과연 이게 4분기 이어까지도 지속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들던데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엔솔의 이제 잠정 실적이 AMPC 포함해서 영업이 6,013억 원 나오면서 이제 네.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AM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얼만큼 배터리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받는 그런 세액공제인데 그거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27%가 감소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판매량은 시장 예상 대비 저조했구나라고 또 저희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소비자 보조금 종료를 앞둔 선수요는 2분기 좀까지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3분기에 AMPC는 줄었지만 이익이 좀 잘 나온 것은 사실 고객사에서 보상금이 일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일회성 요인을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보조금 폐지 영향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쪽은 조금 지속성이 어려울 수가 있겠고 근데 그 밖에 소형 전지, 원통형 전지는 테슬라 신규 모델 판매 그리고 ESS 쪽은 미국 공장 램프업 계속되면서 양호한 성장 이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4분기 이제 실적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조금 주셨어요. 여기에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치를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어,
이제 3분기처럼 컨센서스 상회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기대는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3분기에 이미 선수요 이제 보조금 폐지 앞두고 선수요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4분기는 본격적으로 보조금 폐지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고객사 재고 조정도 시작이 된다라고 좀 저희가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E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률이 매우 높아요. 거의 분기마다 거의 2배씩은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 기대감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전체 매출 비중에서 아직까지는 10% 이하이기 때문에 EV 이제 전기차의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의 SK온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에 LG엔솔은 깜짝 실적, 그래도 이러이러한 요인 덕분이었지만 그래도 깜짝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좀 키우는 요인이었는데, 사실 나머지 회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시점에서 연구원님께서 이 양사에 좀 기대하고 있는 소식 같은 것들이 있을까 점검을 해보려고요.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다른 배터리 기업들보다 주목을 받았던 게 되게 선제적으로 미국에서 ESS용 LFP 배터리 라인을 먼저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SDI나 SK온도 이제 똑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 있는 전기차 공장 라인들을 좀 전환을 해서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DI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6기가와트를 먼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6기가와트는 일단 NCA를 먼저 하고 예. 예상하고 있고, 근데 이제 27년까지 18기가와트까지 늘리면서 이제 추가 12기가와트는 LFP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동률이 거의 나오지 않던 스텔란티스 JV 공장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SDI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 단독 공장을 라인 전환해서 26년에 4기가와트 ESS용 LFP 배터리 캐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단 JV 공장이 아니라 단독 공장을 활용하는 것이라서 만약에 여기서 배터리 생산을 하면 EMPC를 받을 때 이거를 이제 합작 파트너와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 받으면 또 이제 온전히 SK온이 인식할 수 있어서 이런 측면이 조금 장점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특히나 소재 쪽 기업들의 흐름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지금 막 10% 이상, 20%대까지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기업들, 종목들이 좀 보이는데요. 이쪽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저희 이제 실적 시즌 본격 개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양극재 기업들도 3분기 분위기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영업 측면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완전 전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LNF입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만에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신규 모델들이 이제 중국 그리고 아시아에 이제 서서히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판매량도 증가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래서 LNF의 공장 가동률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증가를 하면서 이제 BEP 구간 넘어서고 그동안 계속 이어졌던 리튬 쪽의 재고평가 손실 영향도 사라지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LNF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하게 되면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타 기업들보다는 밸류가 지금 제일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흑전만 하면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포스코 퓨처엠 쪽은 어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살짝 실적이 안 좋았다가 이제 3분기에는 다시 양극재
음극재 쪽 흑자 전환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광양 전구체 수율이 이제 본격적으로 잡히고 개선이 되면서 이제 메인 고객사인 GM이 요구하는 이제 적격 전구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을 벗어난 적격 전구체를 활용한 양극재 생산이 이제 드디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2분기 때 급락했던 출하량이 이제 본격 회복을 해서 이제 흑자 전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주목을 받은 점은 음극재가 대규모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산 소재 규제도 이제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배터리도 최근에 배터리 쪽에서 수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엄격하게 예상이 되는 점이 고성능 배터리 에너지 그리고 음극재 공정 기술입니다. 그래서 중국 외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부님, 저희 네. 에코프로 BM도 아주 상세히 짚어주세요. 에코프로 BM. 네, 이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에코머티 지금 다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에코프로 BM도 2분기에 실적이 숫자가 높게 나와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3분기에도 비슷하게 흑자 2분기와 비슷한 규모로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 내용을 보면 근데 사실 2분기 때도 이게 일회성 영향이었고 3분기에도 일회성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전체적으로 업스트림으로 되게 비즈니스 모델을 늘리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제 업스트림 쪽으로 그 이익의 창출 범위를 늘려 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메인 그룹사의 전략인데 이제 에코프로 BM이 인도네시아 ESG 니켈 재련소를 이제 지분 매입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염가 이제 싸게 매입을 했다라고 해서 그 염가 매수 차익이 2분기와 3분기가 나누어져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비슷하게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주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본업 양극재 그럼 사업만 봤을 때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메인 고객사인 SDI가 지금 판매량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제 양극재 사업만 봤을 때는 여전히 적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ESS 쪽 보면 여전히 이쪽도 당연히 중국이 압도적이잖아요. 아직 비중으로 보면요. 비율로 보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기업들은 그냥 그쪽이 제외됨에 따른 반사이익 요것만 가지고 견줘야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ESS나 LFP 이런 쪽에서는 사실 중국 기업을 막 기술적으로 따라하거나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는 절대 말은 못해요.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기대가 되는 점은 미국이 OBBBA 법안에서 이제 FUC 외국인 우려단체의 범위를 좀 확장한 PFE, 그러니까 금지된 외국 주체라는 규제를 신설을 했고 이거를 이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ESS 사업자나 AMPC까지 규제가 적용이 되는 범위를 확장했기 때문에 제일 ESS 수요가 많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이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메인 이제 드라이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제외가 되면 유일한 대안은 한국 기업인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미국 내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 가능한 중국의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SDI와 SK온도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아까 SDI랑 SK온은 캐파를 말씀을 드렸고 엔소를 얘기를 드리면 지금 미시간 단독 공장 LFP 전용으로 17GW까지 증설 완료를 했고 지금 램프업 매우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6년 말에는 30GW까지 또
또 추가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엔솔 같은 경우에는 ESS 매출 비중이 10% 이하예요. 근데 이게 27년 되면은 거의 한 15% 이상, 많게는 그러니까 15% 이상까지 충분히 높여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 얘기도 나눠볼게요. 그 LG엔솔 공장, 사실 우리 한국인들이 구금이 되면서 뉴스 보면서 많이 놀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업데이트된 소식이 좀 있는지, 이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된 거라고 봐도 될지요? 네, 일단 인력 측면에서는 복귀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관련 문제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정부 간 이제 단기적 합의를 통해서 공장 작업자들의 활동은 보장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 비자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안전관리 문제도 조금 이슈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것도 만약에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조지아 공장이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활동이 지역 내 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웬만하면 더 이상 꼬투리는 잡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 수준, 지금 현 시점 대비해서 만약에 심화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배터리 쪽, 배터리 산업 쪽의 전망은 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 현 수준보다 좀 더 심화된다면요? 네, 일단 미중 갈등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본 게,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다가 관세, 소재 부품까지 다 관세를 매우 높게 매기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OBBBA 법안에서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나 그런 기업들을 좀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더라도, 근데 이런 배터리 측면에서 추가적인 또 액션이 나오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액션들이 이미 취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너무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려운 소재들도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규제가 나오기는 사실 카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심화가 되면은 거꾸로 이제 중국이 미국을 좀 규제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히토류라든지,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히토류가 전기차 모터의 주요 소재거든요. 그런 게 이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거나 하면은 또 괜히 전기차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중국이 만약에 이제 중국에 판매되는 테슬라 관련해서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규제를 하겠다, 검사를 하겠다 이러면은 괜히 어려워지니까, 그냥 요 정도로 저는 이어지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을 놓고 보면 미국이 때리면 중국도 이에 맞서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히토류도 그렇고, 이번에 또 이번 달에 추가된 내용이 더 있어요. 배터리 부분도 있어서도 이 통제 내용이 더 강화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자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할 사항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히토류 관련된 수출 규제를 본격 시작한 건 23년 말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가 나오고 25년 이제 봄에도 사실 한 번 더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이슈가 됐는데, 이번에는 뭐 내용이 있으면 조금 규제하는 히토류 범위를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기존에는 기술만 수출 금지를 하거나 제한했다면 이젠 이번 10월에는 원료나 소재, 장비, 그리고 기술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뭐 라이센스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까지 좀 규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중에서 중국이 진짜 금지 단계처럼 제일 핵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기술 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을 말씀을 드리면 배터리도 수출 제한 내용으로 나왔던 게 이제 뭐 사실 뭐 고성능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기술에서 좀 가장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거는 고밀도 에너지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 아니면은 음극재 공정 기술들, 이런 것들을 좀 제일 강도 높게 제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만약 그럼 기업을 좀 골라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내면 좋을까 말씀을 드리면, 휘토류 관련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광산을 보유하거나 채굴, 재련까지만 하는 기업들보다는 휘토류를 이제 조금 다음 단계, 휘토류를 분리 추출해서 진짜로 금속으로 뽑아내는 정년까지 하는 수직 계열화된 기업, 아니면 그 휘토류를 가지고 연구자석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극재 는 지금 흑연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99% 이상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음극재도 중국 점유율이 매우 높은 소재이기 때문에 중국 외 음극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 꾸준히 늘어날 거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은 상반기까지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섹터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은 꼭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싶으신 말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전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여 못하신 말씀 있으면 여기에 덧붙여 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주가 최근 어떻게 보냐라고 이제 물어보아 주셨을 때, 제가 중국 외 아시아 시장이나 유럽 성장률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중국과 중국 외 시장에서 얼만큼 좀 판매량을 늘려 나가는지, 이런 거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자율주행 규제가 어떻게 또 이제 새롭게 풀려 나가면서 이제 테슬라의 그런 다른 사업들, 로보택시 사업들도 얼마나 확장이 되고, 또 최근 나온 뉴스 중에서는 옵티머스 관련된 부품들도 막 주문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로봇에도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테슬라 전기차는 중국과 테슬라는 아시아 시장, 그리고 나머지 로보택시나 옵티머스에서의 좀 그런 수혜 기대감도 저희가 내년에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주 관련해서는 참 시름이 깊으셨던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 정도,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만큼은 좀 충족해 나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었어요. 오늘 안혜수 연구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